힐링을 부탁해. 시작을 잘하는 사람, 끝을 잘하는 사람, 시작과 끝을 잘하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고 싶으신가요? 봄은 또다시 우리 곁에 찾아와 시작을 알립니다. 결말을 확인하고 나서 마치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반응하는 현상을 사후 확증 편향이라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진 않겠죠.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먼저 시작을 잘하자라는 마음으로 저희 힐링을 부탁해 오늘 또 1부 건강살롱, 2부 음악살롱으로 시청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안녕하세요. 1부 건강살롱. 오늘 또 건강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 준비하신 김지연님과 홍영아 송순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코로나 힘드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요즘 워낙 외출도 쉽지 않고 또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또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네, 모임 있을 때 식당이나 카페 이용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공장소에서 마주보면서 얘기할 때 좀 서로가 표정을 알 수 없다는 네네. 그것 때문에 소통이 단절되는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말을 줄이게 됩니다. 맞아요. 말도 줄이지만 소리도 좀 작게 이야기하게 돼요. 옆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경계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자꾸 쳐다보게 되죠. 그래요. 네. 요즘 정말 코로나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 먹는 것도 매 끼마다 만만치 않죠. 아, 힘들어요. 하루에 3끼 차리기 너무 힘들어. 정말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지니 먹고 운동은 못하고 집집마다 살과의 전쟁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고 건강도 지키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도 집에서 또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 따라서는 또 재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운동도 있지만 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또 섭취할 수 있는 음식 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요즘은 그 인스턴트 식품들도 건강을 고려해서 그렇죠. 출시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일단 건강을 지키려면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또 코로나다 보니까 또 그런 면역력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면역력에 또 그걸 강화할 수 있는 또 식품들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들 많이 먹는 돼지고기. 돼지고기. 네, 그리고 고구마도 되게 좋대요. 네. 그리고 현미, 우리 쌀에다가 또 섞어 먹는 현미, 네. 또 알록달록한 파프리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푸른 생선의 아주 대표적인 고등어도 네네. 많이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식품들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다 좋아하는 또 식품들이기도 하네요. 용아님, 순이님은 이 식품들 어떠세요? 평소에 잘 활용하시죠? 그럼요. 네. 특히 50, 60대 이후에는 등푸른 생선이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어 요리로 무와 묵은지, 청양고추나 마늘 등을 듬뿍 넣어서 얼큰하게 고추장 조림을 자주 해먹는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요즘 그 묵은지에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끓인 김치찌개를 자주 해먹는답니다. 김치 반, 고기 반이 되도록 돼지고기 살코기 부분을 많이 넣어서 아주 맛나게 끓이면 가족들이 엄청 맛있어해요.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네. 돼지 반, 김치 반. 네. 듣기만 해도 갑자기 식욕이 또 솟긴 하는데요. 물론 이 식품망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전부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 식품들을 좀 많이 추천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소개해 주신 그 면역력 증진 식품 중에 돼지고기
모든 사람들에게 참 친숙한 식품인데요. 우리 몸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사실 돼지고기라고 하면 그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의 대명사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아연이나 비타민 B군 그리고 셀레늄들이 포함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돼지고기 먹을 때 마늘이나 양파 네네. 같이 드시죠? 네. 근데 이렇게 같이 먹었을 때 우리 신진대사 기능이나 또 면역력 증가에 네.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같이 드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지연님 소개해 주신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돼지고기가 면역 깡패예요. 그러게요. 되게 좋다고 하네요. 네. 영아님, 순이님은 돼지고기 잘 드시나요? 네, 저는 쇠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선호해요. 오. 물론 값도 싼 이유가 있지만 설거지할 때 보면 왜 소고기가 담긴 그릇은 기름기가 잔뜩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저도 경험했어요. 예. 네, 그에 비해서 돼지고기는 담백한 편이고 가격도 싸면서 그렇기 때문에 고추장 불고기나 돼지 양념 갈비, 감자탕 등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활용하는 게 참 다양하네요. 네, 그렇죠?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끓인 김치찌개 그리고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자주 해 먹습니다. 물론 양파를 많이 넣고 만들죠. 근데 지연님 말씀 듣고 보니 아주 잘한 선택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요즘 돼지고기도 사실 가격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맞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양파가 또 우리 몸의 효자고. 네. 예. 이렇게 이제 돼지고기를 드셨으니 이번에는 우리 한번 야채 한번 더듬어 볼까요? 그렇죠. 예. 지금 네. 소개해 주신 파프리카 정말 색깔도 예쁘고 맞아요. 보기만 해도 아주 식욕을 돋우는 식품인데 그렇죠. 또 어떤가요? 우리 파프리카. 네, 사실 파프리카 하면 색깔 굉장히 알록달록 네. 하잖아요. 네.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너무 주황색. 네, 보기만 해도 네. 식욕을 또 자극하긴 하는데요. 사실 이 파프리카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된 네네. 그 식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빨간색 파프리카 네네. 그 경우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 어린이들 예, 성장 촉진이나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비타민 C 함량이 우리 레몬들 드시잖아요. 네. 레몬의 자그마치 2배. 네. 그다음에 오렌지 3배. 와. 굉장히 네. 비타민이 많다고 하네요. 많이 와,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렇군요. 아, 정말 여기서 살짝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네, 어떤 점이? 그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렇게 자라던 그 시절에 네. 이렇게 파프리카가 좀 들어왔더라면 나도 키가 좀 더 크지 그러게요.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면서 네. 선생님 오늘부터 많이 드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피부에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정말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또 식품 중에 등푸른 생선도 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또 등푸른 생선 얘기하면 많이들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이거 못 먹어. 나 이거 좀 알러지 있어. 이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떠세요? 두 분은 다 괜찮으세요?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동안 집에서 고등어를 생선을 구우면 냄새가 며칠 가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기피 대상이었죠. 근데 이렇게 좋다고 하니 앞으로는 장을 보면은 네. 가장 먼저 사는 걸로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네.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사실 그 등푸른 생선이 좋다곤 하지만 네. 약간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약간의 그 냄새, 비린- 비린내, 네, 또 그렇죠. 이걸 요리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네. 그래서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등푸른 생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많이들 필요로 하는 오메가3, 네. 예, 불포화지방산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맥경화라든지 또 뇌졸중 같은 거 예방할 수 있고 특히 이 불포화지방산 자체가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노인성 치매 예방 네. 예, 굉장히 좋은 또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그렇군요. 정말 이 노인성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 정말 자주 먹어야겠어요. 열심히. 예. 우리 용화님, 순이님, 지연님, 우리 앞으로 고등어 좀 많이 먹어보자고요. 네, 알겠어요. 집에서 생선 요리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네. 잘 안 해 먹었는데 네네.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면역력에 좋은 식품들도 있긴 하지만 또 최근에는 시사주간지 타임을 통해서 우리 세계 보건기구라고 하잖아요. 네, WHO에서 네. 사람 몸에 좋은 10가지 건강식품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최고의 질병 체료제이기도 하고 또 장수의 지름길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네네. 여기에 권장한 식품들 예를 들어 녹차, 아, 녹차. 네. 그다음에 레드와인 많이들 드시죠. 네. 그다음에 견과류 네. 또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브로콜리나 아니면 시금치 네. 또 아까 우리 현미 나오듯이 귀리도 네, 굉장히 네. 좋대요. 그리고 토마토, 블루베리 마지막으로 아이들도 좋아하는 연어. 연어. 네, 여기 포함이 됐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네. 건강식품이네요. 그러게요. 예. 들어보니 또 이 또한 평소에 우리가 자주 쓰는 음식 재료들이기도 그쵸. 하잖아요. 이 리스트를 쫙 보니까 몇 가지를 섞어서 같이 먹는 것도 좋을 듯해요. 아, 벌써 눈치를 채셨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사실 따로따로 먹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몇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 네. 어떠세요? 명리님 본인은 어떻게 한번 먹어보고 싶으세요? 저는 와인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그죠. 하니까 예, 견과류와 함께 먹거나 또는 그 야채들을 네. 간단하게 또 샐러드로 만들어서 한잔 하면 잠도 잘 올 것 같고 그럴 듯해요. 근데 사실 또 이런 방법들은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샐러드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또 브로콜리나 토마토 또 블루베리는 쉽게 요즘들 많이 구하실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즐기고 또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이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맛있는 요리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네.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분당에 사시는 김행미 주부님이 또 TV에서 봤던 레시피를 활용해서 본인만의 방법으로 일명 김을 활용한 연어 쌈롤을 네네. 한번 또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아, 연어 정말 좋죠. 그런데 김을 활용하기도 하네요. 네, 네. 참 궁금하네요. 네. 면역력에 좋다고 하는 이 다양한 음식 재료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던가요? 네, 사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보통 우리가 월남쌈 먹을 때 라이스 페이퍼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대신에 김을 많이 활용하신다는 게 가장 키 포인트고요. 사실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우리 아까 소개받았던 면역력에도 좋고 또 몸에도 좋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야채를 네. 활용하는데 우선은 파프리카. 네. 네, 빨간색, 노란색 다양한 파프리카를 또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달걀 지단 또 네. 준비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노른자, 흰자 나눠서 하던가요? 뭐 시간이 많으시면 양쪽 나눠서 하시고 번거로우시면 그냥 하나로 네. 하셔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단도 얇게 채 썰어서 준비하시는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집에 어린잎 채소 있으시면 같이 네. 활용하시면 좋고요. 우리 냉장고에 깻잎 굴러다니지 않나요? 맞아요. 살 때는 먹어야지 하는데 막상 또 시기 놓치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얇게 채 쓸면 또 안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사실 파인애플이랑 또 그다음에 연어 같은 것도 함께 해서 또 다양한 소스 찍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이제 김에 싸서 먹을 때 그 소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예. 네, 소스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그 김혜미 주무님이 특별하게 추천하는 소스는 마요네즈 소스 추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 마요네즈를 활용한 소스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마토 케첩하고 같이 섞어서 간단하게 먹는 소스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것도 방법이긴 네. 해요. 예. 사실 동량을 섞었을 때 우리가 보통 사우전 아일랜드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이 추천하신 방법은 마요네즈에다가 양파 그리고 후추 그리고 약간의 설탕을 넣어서 좀 섞어주시고요. 네. 거기에 무순 곁들이시면 아주 특이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참 들어보니 생각보다 준비하는데 어렵지도 않고 또 무엇보다 우리 몸에 좋은 각종 야채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면역력도 높이고 특히 이렇게 야채를 먹으니까 정말 장에도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레시피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냉장고에 다양한 야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왜 우리 집에 가끔 보면 김 많잖아요. 네. 안 드시고 있으면 잘 눅눅해지기도 하는데 그 김을 활용해서 또 야채와 더불어서 먹는 건강식품 중에 네네. 하나일 거란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요. 저도 마침 뜻하지 않게 연어가 좀 들어왔어요. 그러셨나요? 네.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알려주신 대로 시간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또 좀 중요한 이런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식품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신 우리 김지연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완의 어머니와 고등어. 김창완의 어머니와 고등어. 언제 들어도 고향, 언제 들어도 정겨운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네요. 오늘 저녁 반찬은 고등어 구이 또는 조림 어떠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자료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김지연님 어떤 내용들이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이제 건강검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서 오늘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사실 건강검진 실시 안내라는 페이지가 있다고 해요. 사실 거기에 가보시면 국민 건강검진에 대한 절차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일반 건강검진 그리고 또 암검진 또 그리고 영유아 건강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 같은 굉장히 다양한 검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우리는 의료급여생의 전환기 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세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해용이 좀 편리하긴 한데요. 사실 그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 자체도 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세하게 한번 네. 설명 부탁드려요. 그 불편한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조금 네네. 더 편안한 방법도 같이 한번 나눠볼 건데요. 네. 사실 의료급여 또 생애전환기 검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의료급여의 수급자 그분들 중에서 암 진단과 함께 해당 연령의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비용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네.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예, 그렇군요. 그럼 어떤 검사 항목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진찰이라든지 또 상담들 또 우리 뭐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는 그런 신체 계측도 네. 포함이 되고요. 시력이나 청력 검사 같은 건 기본적으로 모두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여기에 각 생애 전환기의 어떤 일정 연령에 받으실 네네. 수 있는 검사들이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면 66세 이상이신 분들 여성인 분들은 골다공증, 그렇군요. 골밀도 예. 검사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2년 주기마다 인지기능 장애 검사라는 게 있대요. 예, 네. 그래서 66세부터 네네. 2년 주기, 66세, 68세, 70세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받으실 수 치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네, 미리미리 인지기능 한번 장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70세가 되면 우리 정신 건강, 특히 음, 우울증 또 네네. 많이들 또 걱정하시잖아요. 그리고 과연 내 생활이 잘 습관이 되어 있는지 생활 습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66세, 70세, 80세 이때는 네. 노인 신체 기능 아. 검사도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네. 다양한 검사를 해당 연령별로 받을 수가 있네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검사들과 더불어서 국가 암 검진들 많이 네, 알고 네, 네, 계시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6대암 혹시 네.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래요. 가장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위암, 네. 여자 같으면 자궁암, 네. 유방암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예. 대부분 6대암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위암, 그리고 대장암, 그리고 또 간암이나 폐암도 포함이 네, 되고요. 네, 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나 그리고 자궁 경부암 네.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된다고 해요. 사실 대부분 이런 암들이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네. 또 미리만 빨리 발견이 되면 치료도 가능한 암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5년 생존율 얘기하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주기적인 검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흔히 좀 알고 있기로도 암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빨리
초기에 맞습니다.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생존율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국가에서 제공하는 암 검진 정말 빼놓지 않고 꼭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뭐 간단하게 각 암별로 정보를 드리자면 위암 검진이라는 게 사실은 네. 우리나라 국민 40세만 넘으면 남녀노소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이제 검진을 받으실 때 국가에서 한 90%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고 본인은 한 10% 정도 지불만 하시면 되니까 꼭 빼놓지 말고 받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건강의 어떤 식습관 때문에 대장암 발생률이 굉장히 네, 많이 네, 는다고 네. 하잖아요. 네. 사실 대장암 관련된 검진은 반드시 먼저 대변 검사 하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대변 검사 안 하시고 바로 내시경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예. 안 됩니다. 이런 어. 경우는 본인이 그 비용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대변 검사를 대변 먼저 검사. 해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혜택을 보는군요. 그렇죠. 대변 예. 검사를 하셔서 이상이 문제가 있으시면 이제 내시경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 꼭 한번 활용해서 네. 검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국가에서 연락이 와도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로 못 하셨는데 시청자님들 들으셨죠? 아직 검진 못 받으신 분들 올해 빨리 서두르세요. 그렇죠. 사실 이게 핑계를 여러 가지 대면서 사실 검진 못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유방암이나 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 네네네. 사실 40세 이상 그리고 매번 그 관련된 검사를 많이 또 지원을 받는 거니까 꼭 놓치지 않고 받으시고요. 또 특히 우울증 관련돼서는 근처에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곳을 통해서도 네. 상담받고 네네. 또 도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대표 전화 1577 아하. 0199 네, 네. 잊지 마시고 1577 0199 연락하시면 네네네. 또 다양한 혜택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저 그 자궁경부암 네네. 그 비용 같은 거는 전액 무료인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유방암 같은 검진은 10% 정도 본인 네, 부담금이 하지만 있는데요. 네,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암은 전부 무료. 아유 좋습니다. 그래도 네. 각각 실제 검사 받으시는 분의 또 네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네네. 비용에 또 차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서 검진 받으실 때 사전에 꼭 한번 네. 확인해 보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들 일상이 참 바쁘기도 하지만 사실 건강검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렇죠. 어찌됐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좀 잘 알아볼 수 있겠네요. 네. 더불어서 아까 시작할 때 물어보셨잖아요. 네, 네. 사실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검색하시는 거 불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 고객센터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 1000번 네. 연락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정말 오늘 또 건강에 관련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김지연님 모시고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어디를 가나 코로나 얘기가 끊이질 않네요. 이럴 때일수록 음악으로 어둡고 어려운 순간들을 잊고 저희 2부 음악살롱에서 마음을 활짝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1부에 이어서 홍영화, 송순희님과 함께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신가요? 네. 요즘 바람이 좀 포근해졌어요. 어떠세요? 어제 봄비가 내렸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햇살이 너무 좋아서 방송국에 나오는 길에 들판에 나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밭고랑이 사이로 냉이와 벌금자리 나물이 아. 돋아나온 것을 보고 봄이 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야, 사는 곳이 양평이시다 보니까 다르네요. 네, 아주 오늘은 그냥 봄 기운이 완연해서 정말 네. 가까이 다가온 그런 네. 느낌이에요. 두 분 다 아주 봄을 만끽하시면서 방송국에 오셨네요. 오늘 두 분 사연 준비하셨잖아요. 네, 어느 분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첫 사연은 마포구 공덕동에 살고 있는 김은주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2018년 4월, 그러니까 약 3년 전 50+ 인생학교를 통해 만난 라인 댄스 동아리 친구들과 듣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더불어 잘 사는 건지를 고민하며 함께 댄스 동아리를 만들었고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주 1회 춤으로 친목을 도모하며 난생 처음으로 빨간 망사장갑에 반짝이 댄스화를 신고 동대문 DDP 광장에서 2차례나 발표회도 가졌답니다. 춤을 추는 동안 가슴이 뛰고 친구들의 살랑거리는 동작을 보면 눈웃음이 저절로 나오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멈추게 되었고 그간의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또한 지나가겠죠? 다시 만나 춤출 수 있는 그날까지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며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함께 듣고 싶어요. 동아리 친구들 중 한 명이 그랬답니다. 노년에 춤을 추는 사람과 춤을 추지 않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정말 공감합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제목처럼 운명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2020년 어느 날 정말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는 비대면 시대를 만들었고 평안하던 대가족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니와 할머니, 만나지도 못한 이산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면회실 제도화라는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홍용아 님이 들려주실 사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음악 사연 소개입니다. 명디님 그리고 순이님 두 분은 평소에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려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 단어만 들어도 누구나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저도 순간 지금 가슴이 뭉클합니다. 사실 어머니 뵌 지가 좀 됐어요. 전번 구정 때에도 못 뵀거든요. 아, 네. 예, 송파구에 사는 서영문 씨 사연입니다. 늘 집안의 중심이셨고 최고령 어른이시던 어머니가 2년 전쯤에 기력이 쇠하고 치매가 진행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네. 하셨다고 해요. 네네. 평소에도 유난히 화목했던 이 가족은 아들, 딸뿐만 아니라 효심 가득한 며느리, 손자들까지 평소에도 주말이면 사남매가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면회하면서 자식, 손자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평일에도 문득 보고 싶을 때면 시간이 나는 자식들이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찾아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고맙고 꿈 같은 시절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들어보니 정말 효심이 가득한 가족들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 사연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생기고 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한 가족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는 마치 이상가족과 같은 슬픈 현실이 되어버렸죠.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1년 가까이 대면을 못했을 텐데 비대면으로라도 만나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네, 물론 병원에서는 비대면 면회를 위한 유리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네. 마이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하지만 치매가 중증으로 좀 진행이 되면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 짧은 귀한 시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그저 안타까울 뿐이죠. 맞아요. 그래도 좀 다행히 지난 그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조금 희망을 가져볼까 싶어요. 네, 빠른 시일 안에 만납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고령 어르신들에게는 하루가 네. 정말 금쪽 같은 그쵸.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가족들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있죠.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내년 2022년이 100세라고 합니다. 100세 기념으로는 네. 아마 상수연을 뜻하죠. 아, 네네. 예. 100세라고 하니까 더욱 의미가 있겠네요. 이 가족에게 부모님을 전처럼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 가족은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그 오랜 시간을 원망만 하지 말자.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난 설날에 온라인으로 가족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의 생애를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자. 생애 연대표를 작성하거나 가족의 추억 사진을 모으고 정리하여 가족 앨범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네네. 어머니를 위한 인생 영화, 그러니까 영상 자서전을 만들어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카톡으로 동영상을 공유하자, 이런 의견으로 마음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참 좋은 생각이네요. 역시 젊은 사람들은 좀 달라요. 동영상을 만들면 두고두고 볼 수도 있고 만드는 동안 또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돈독해질 거고 또 할 일이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엔돌핀이 돌 것 같아요. 순이님은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또 저희도 기회가 되면 이런 걸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용화님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좋은 변화가 생긴 것이네요. 아, 맞아요. 오랜 기간의 만남 부재로 인해 그동안 슬픔에 차있던 가족들이 며느리, 아들, 손자들을 모두 나서서 할머니의 생애 동영상 제작이라는 목표가 생기니까 훨씬 생동감이 넘치고 밝은 분위기에 신이 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 멋진 일이 생겼네요. 사연의 주인공 자제분께서 어머니에 대한 지난 후회스러운 점이 있다고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10여 년 전에 어버이날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은지 저는 어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어머니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난 아들이 주는 편지를 받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죠. 아이고, 편지라니. 저는 쑥스러워서 그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라고는 국민학교와 군대에 있을 때 써드린 것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담아 어머니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부르기만 하여도 제 가슴이 뭉클합니다. 어머니 생각만 하여도, 꿈속에서 잠시 스치기만 하여도 그리움에 마음이 아려옵니다. 20살에 시집 오신 어머니, 지난 80여 년간 그 힘들고 고단했던 세월, 당신은 우리 사남매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크고 깊은 사랑, 우리는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을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내년 100세 기념식까지 어머니 건강하시고 부디 힘내세요. 어머니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기까지가 편지 내용이었고요. 네. 우리 모두 오늘은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가족에게 망설이지 말고 우리 진심을 한번 표현해 보아요. 마치 꼭 한 편의 시를 듣는 듯 하네요. 사실 저 정말 뭉클하면서 눈물이 살짝 고입니다. 부디 이 가족의 동영상이 완성될 때까지 어르신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신청곡 띄웁니다. 나훈아의 홍시. 홍시 어른들이 좋아하시잖아요. 홍시 하면 전해 내려오는 동화에도 효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달되네요. 순이님 또 다른 사연 있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네, 이번엔 마포구에 위치한 50플러스 중부 캠퍼스 공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강유경님의 신청곡과 사연입니다. 얼마 전 가까운 분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몹시 힘들어하고 있는 유경님의 친구분, 부모 형제를 떠나 멀리 타국에 살고 있는 그동안 참 많은 의지가 되었던 친구분에게 들려주고 싶다며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분,
이제 곧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친구. 그간 힘들게 일했으니 편하게 쉴 만도 한데 다음 할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볍지 않은 그런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다며 신청한 곡입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이제 50곡에 넘어서 아직도 많은 시간을 지금껏 해온 것처럼 열심히 살아갈 친구들에게 친구야, 우리는 모두 삶의 슈퍼스타야. 언제나 너희들의 삶을 응원해. 남은 삶도 우리 열심히 살아내보자. 힘내자. 라며 마포의 강유경님이 친구들에게 띄우는 음악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이제 난 날아갈 거야. 두려움을 버리고 내가 바로 슈퍼스타. 네, 우리는 모두 내 인생의 슈퍼스타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제 몫을 해내고 있는 슈퍼스타 맞습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보려면 해가 지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해가 지는 곳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는 멋진 슈퍼스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신청곡과 함께 끝인사 드립니다. 진행의 이명이었습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